베트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독특한 나라 중 하나. 숨막히는 풍경, 대담한 전통,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열린 사고를 지닌 여성들이 어우러져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거대한 돌손이 떠받치는 황금 다리를 걸어본 적 있나요? 아니면 뱀술 호저 고기 약어, 스튜 같은 희귀한 별미를 맛본 적은요? 하노이의 고대 거리부터 메콩강의 수상 시장까지 베트남은 매 순간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이곳의 여성들, 긴 검은 머리, 우아한 매력, 따뜻하고 개방적인 성격은 종종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 특별한 나라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밝혀낼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베트남을 탐험해 봅시다.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준비하고 편안한 소파에 앉아 우리와 함께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 보세요.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상징으로서의 베트남 원뿔 모자. 겸손한 베트남의 원뿔 모자 속에 숨겨진 의미를 아시나요? 단순한 보호를 넘어 그것은 아름다움과 강인함의 상징입니다. 베트남의 상징인 논라, 즉 베트남 전통 원뿔 모자는 단순한 모자가 아니라 깊은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일반적으로 야자잎이나 코코넛 잎으로 만들어지며 그 우아한 곡선은 현지 장인들의 창의성과 섬세한 손재주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논라는 단지 햇빛이나 비를 막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전통 의상 아오자이와 함께 착용되어 여성스러운 우아함과 기품을 상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논라를 베트남의 전유물로 여기지만 사실 이 모자는 3,000년 이상 전부터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전통을 넘어 논라는 베트남인의 강인함을 상징합니다. 평화로운 베트남 시골을 여행하다 보면 과일과 음식을 담은 바구니를 들고 논라를 쓴 여인들이 길을 걷는 모습을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그 모습은 베트남의 활기찬 길거리, 음식 문화와 함께 이 나라의 진정한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아내 끌기, 신랑이 신부를 돛자 끌고 가 결혼하는 풍습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베트남 몽족의 전통 결혼 문화인 아내 끌기입니다. 아내 끌기는 몽족 사회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독특한 풍습으로 젊은 남성이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하면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만들기 위해 직접 데려오는 방식입니다. 이 전통은 정식 혼례를 치를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이들에게 일종의 탈출구가 되며 동시에 몽족이 배우자 선택에 있어 자유로운 문화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사랑하는 연인이 있지만 돈이나 부모님의 허락이 부족하다면 두 사람은 남자가 아내 끌기 의식을 치르기로 계획합니다. 약속된 날 밤 남자는 친구들과 함께 여성을 데려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전통에 따르면 여성이 남자의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녀의 영혼은 그 가정에 묶이게 되며 다시 돌아가기 어려워집니다. 3일이 지나면 남자의 가족은 여자의 가족에게 공식적으로 결혼 사실을 알리고 전통에 따라 결혼 날짜를 정하며 신부값을 협상합니다. 아내 끌기 의식은 결혼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여겨집니다. 몽족은 남녀가 이미 사랑에 빠지고 서로 결혼에 동의했을 때에만 이 풍습을 행합니다. 이 전통은 주로 봄이 시작되는 시기에 이루어지며 몽족 문화에서 아내 끌기 또는 신부 납치는 단순한 결혼 의식을 넘어 여성의 가치를 높이고 존중하는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끌려가 아내가 된 여성은 선택받았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남성은 한 여성을 끌기로 결심한 이상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전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나눠주세요. 족제비 배설물로 만든 컵, 이 기이한 베트남 커피 레시피는 당신의 미각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야생 족제비가 소화한 커피 원두라니요. 농업이 단순히 경제를 유지할 뿐 아니라 이 나라의 문화를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를 가진 나라 중 하나이며 농업과 관광이 주요 동력입니다. 푸르른 논밭은 수백만 명의 식량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쌀은 단순한 주식이 아닌 국가의 상징이자 전통 식사의 중심입니다. 베트남은 커피, 차, 과일, 채소, 해산물 등 다양한 농수산물의 주요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농업은 많은 농촌 지역의 생명줄입니다. 베트남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커피 수출국이며 아마도 이 때문에 이 나라의 커피 문화는 전 세계와는 전혀 다릅니다. 많은 지역에서는 고급 필터를 사용해 진하게 커피를 추출하며 그중 가장 유명한 커피가 바로 티벳 커피, 즉 족제비 커피입니다. 듣기에는 불쾌할 수 있지만 이 커피는 족제비의 소화기관을 거친 커피 원두로 만들어집니다. 족제비는 가장 잘 익고 향이 좋은 커피 열매만을 본능적으로 골라 먹으며 그 원두는 소화되어도 형태를 유지한 채 배설됩니다.
이후 정성스럽게 건조되고 세척된 원두는 특별한 풍미를 가진 고급 커피로 거듭나죠. 이렇게 만들어진 족제비 커피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고급스러운 커피 중 하나로 100g에 수십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장에서는 관광객들이 몇천 원만 내면 한 잔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비록 그 기원은 독특하지만 족제비 커피는 풍부한 바닐라 향과 달콤한 여운을 남깁니다. 혹시 이 커피를 직접 마셔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항상 흥정하세요. 베트남 시장에서 바가지를 피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미친 듯한 흥정의 기술을 마스터하세요. 아니면 터무니없는 가격을 지불하게 될 겁니다. 베트남의 쇼핑 문화는 흥정 없이는 성립되지 않을 정도로 치열합니다. 무언가를 살 때는 누구나 가격을 깎기 위해 협상하고, 만약 당신이 가격을 잘 모르거나 흥정을 못하면 상인들은 그 틈을 타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 할 것입니다. 흥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어떤 사람들은 처음 제시된 가격의 3분의 1까지도 깎는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왜 나만 비싸게 샀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같은 가격을 얻기 위해 뭘 해야 할지 궁금해질 겁니다. 하지만 흥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인들도 결국 물건을 팔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일부 관광객들은 아무 말 없이 가격 그대로 사고 나중에 바가지를 썼다고 불평하지만 이미 늦은 일입니다. 물론 흥정을 해도 현지인보다 조금 비싸게 살 수는 있지만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시장에서 원하는 물건을 적당한 가격에 살 수 있을까요? 첫째, 무언가를 너무 갖고 싶어하는 티를 절대 내지 마세요. 상인들은 당신의 눈빛 하나로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시작해서 처음에는 제시된 가격의 30% 정도로 흥정하고 결국 50%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국적인 고기 요리들. 베트남 북부에서 피푸딩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건 전통이고 문화이며 강렬한 풍미를 지닌 도전적인 요리입니다. 수정란부터 바삭한 튀긴 귀뚜라미까지 베트남에서 가장 대담한 별미를 맛볼 준비되셨나요? 베트남 사람들은 독특하고 논란이 많은 요리들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오리 수정란 개고기, 그리고 악어 거북이, 쥐호저 같은 특이한 고기들이 그것입니다. 현지인들은 심지어 이런 동물들을 고기용으로 키우는 전용 농장을 운영하며 이 때문에 이 고기들은 상당히 비싸게 거래됩니다. 뾰족한 가시를 가진 호저는 보기엔 위협적이지만 그 고기는 놀랍도록 인기가 많습니다. 가시를 제거하고 나면 거친 피부가 다소 혐오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고기는 달콤하고 진한 풍미를 자랑합니다. 사육된 호저 고기는 값비싸고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베트남 북부에서는 동물의 피로 만든 피푸딩이 흔히 먹는 음식입니다. 이 별미는 신선한 오리나 돼지 피에 피가 굳지 않도록 액젓을 섞고 잘게 썬 고기와 허브를 더해 젤리 같은 질감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땅콩 가루와 베트남 향채를 올려 마무리하죠. 튀긴 귀뚜라미 역시 맥주 안주로 인기 있는 간식입니다. 달랏에 있는 귀뚜라미 농장에서는 수천 마리의 귀뚜라미들이 달걀판 속에서 자라고 있으며 튀겨지면 의외로 고기 같은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엔 징그러울 수 있지만 한 입 먹어보면 생각보다 꽤 맛있습니다. 파이프 담배 문화. 베트남의 전통 농부용 파이프 담배 한번 피워보셨나요? 한 모금만으로도 숙련된 흡연자조차 머리가 핑 돌 수 있습니다. 베트남 북부에서는 식사 후에 대나무로 만든 큼직한 파이프 쟁기처럼 생긴 전통 농부용 파이프를 돌려가며 피우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노이의 길거리 음식 노점에서는 식사 후 손님들이 한 모금 빨 수 있도록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통 파이프가 준비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파이프 담배는 니코티아나 루스티카라는 식물에서 얻은 아주 강력한 담배로 일반적인 담배보다 훨씬 높은 니코틴 농도를 자랑합니다. 전통 베트남 파이프 내부에는 극도로 강한 파이프 전용 담배가 담겨 있어 하루 몇 갑씩 피우는 흡연자라도 어지러움, 심장 박동, 가속, 손떨림 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담배는 잎담배로 만들어지며 매운맛과 강한 타격감, 그리고 일반 담배보다 훨씬 높은 니코틴 함량이 특징입니다. 전통 파이프는 길고 속이 빈 구조로 되어 있어 많은 양의 연기를 흡입할 수 있으며 흡입구는 주로 물소 뿌리나 나무로 만들어집니다. 흡연자는 담배 끝에 불을 붙이고 깊게 들이마십니다. 니코틴 함량이 매우 높고 연기량이 많아 처음 시도하는 사람들은 메스꺼움이나 현기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파자마 패션 트렌드. 파자마만큼 편안한 옷이 또 있을까요? 베트남에서는 특히 농촌 여성들 사이에서 파자마 차림으로 들판에 나가거나 심부름을 보는 모습이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타일은 꽃무늬 블라우스에 반바지를 입는 조합부터 밝은 색상의 긴팔 버튼 셔츠에 통 넓은 바지를 매치한 형태까지 다양합니다. 베트남은 무덥고 습한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잠옷 세트는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소재로 만들어지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 안에서뿐만 아니라 외출할 때나 장사를 할 때도 즐겨 입는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파자마가 비록 수면복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긴팔 셔츠와 긴 바지처럼 몸을 가리는 단정한 옷차림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보자면 파자마를 입고 외출한다고 해도 노출이 심하거나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격식을 차리지 않았을 뿐이지 사람들은 여전히 파자마 차림으로 거리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길가에서 많은 여성 노점상들이 이런 옷차림으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처음엔 이 스타일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곧 그 실용성과 편안함에 감탄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도 직접 한 벌 사서 입고 싶어질지도요. 여러분은 이 독특한 유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나눠주세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맥주. 생맥주는 베트남 맥주 문화의 독특한 일부입니다. 이는 살균되지 않은 신선한 맥주로 양조 후 48시간 이내에 마셔야 합니다. 매일 새로 만들어지는 이 맥주는 가격도 저렴하고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어 사교 모임이나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양조 후 처음 30여 시간 동안 가장 생생하고 풍부한 맛을 내며 그 신선함은 진정한 청량감을 선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맥주는 독특한 신맛을 띠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그만의 개성을 더해주는 요소가 됩니다. 빠르게 변질되지만 맛의 변화가 뚜렷하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에게 생맥주는 특별하고 매력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베트남에서는 퇴근 후 곧장 집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친구나 동료들과 함께 맥주를 마시며 긴 하루를 풀고 휴식을 취하는 문화가 일반적이라는 점입니다. 유명한 동굴. 꽝빈성 폭략해방 국립공원에 위치한 선둥 동굴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동굴로 높이 200m, 너비 150m, 길이는 9km가 넘습니다. 이 거대한 동굴은 40층짜리 고층 빌딩 하나를 통째로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 놀라운 자연의 경이로움은 자체 생태계를 갖추고 있으며 동굴 속에 숲과 강이 존재합니다. 내부에는 80m를 훌쩍 넘는 거대한 종유석이 서 있으며 마치 고대의 돌기둥처럼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1991년에 처음 발견되고 2009년에 본격적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일부 지역은 탐험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 미지의 세계로서의 모험심을 더욱 자극합니다. 이와 더불어 티엔동 티엔등, 즉 파라다이스 동굴도 그 크기와 아름다움으로 유명합니다. 총 길이 31km에 달하며 베트남에서 가장 길고 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동굴입니다. 이 광활하고 미지의 지하세계는 마치 자연이 만든 예술 갤러리처럼 보이며 수백만 년 동안 형성된 종유석과 석순들이 신화 속 생물이나 조각상 같은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굴은 2005년 현지 남성들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고 이후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목재 계단과 통로를 최소한으로 설치한 후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파라다이스 동굴 또한 독특한 생태계를 자랑하며 일부는 이 어두운 습한 환경에서만 서식하는 희귀종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자연이 얼마나 놀라운 적응력과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에넨 성의 응구엔구엔이라는 성은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흔한 성씨이며 특히 베트남에서는 3,600만 명 이상 전체 인구의 거의 40%가 이 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한 나라의 절반 가까이가 같은 성을 가진다는 사실을요. 이렇게 응우엔이라는 성이 지나치게 흔하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서로를 부를 때 성이 아닌 이름을 사용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응우엔의 영향력은 베트남 국경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한국과 중국 같은 인접 국가에서도 이 성씨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아시아 전역에 걸친 깊은 역사적 뿌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다음에 응구엔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단지 한 개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수천만 명이 얽힌 거대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체성의 네트워크와 접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름이 세대를 넘어 대륙을 잇는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강력한 상징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많은 매력적인 관광 명소.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는 북부에 위치한 유서 깊은 도시로 10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10세기에 다이비엣 왕국의 수도로 세워진 이 도시는 수많은 침략과 왕조의 교체 역사적 격변을 직접 목격해온 베트남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베트남은 세계 각지의 여행자들을 사로잡는 매혹적인 장소들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고대 유산과 현대의 창조물이 조화를 이루는 경이로운 장소 앞에 서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중 가장 유명한 명소 중 하나가 바로 하롱베이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하롱베이는 에메랄드빛 바다 위로 솟아오른 석회매암 섬들과 기암고 해석들로 이루어진 환상적인 풍경을 자랑합니다. 수천 개의 섬과 바위섬이 저마다 독특한 매력을 뽐내며 하롱베이가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를 쉽게 설명해 줍니다. 베트남 중부로 가면 다낭이 있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며 밤이면 화려하게 빛나는 용다리는 눈부신 야경과 함께 놀라운 건축미를 자랑합니다. 그 근처 바나 힐에서는 거대한 손이 하늘에 떠 있는 듯한 형상으로 설계된 황금다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웅장하고 신비로운 풍경 속에서 걷는 황금다리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장면을 선사합니다. 베트남 여행은 고대 도시 호이안 없이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호이안은 잘 보존된 고건축 알록달록한 등불거리, 중국, 일본, 유럽 문화가 융합된 독특한 분위기로 유명합니다. 좁은 골목을 걷는 순간 수백 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활기찬 도시부터 평화로운 시골,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베트남의 미식 관광도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노이의 분주한 거리 속을 거닐든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쌀떡을 음미하든 베트남은 언제나 다채롭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를 이미 여행해 보셨나요?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 드래곤이 돋쳐 있다. 베트남의 분주한 거리들을 거닐다 보면 어디에서든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용의 이미지입니다. 정교한 조각상부터 길이 반 킬로미터에 이르는 용다리까지 용은 베트남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고대 전설에 따르면 베트남 사람들은 용 락농권 락스롱쿤의 후손이라고 여겨지며 이로 인해 베트남 문화에서 용은 단순한 신화 속 존재가 아닌 힘과 권력, 고귀함, 행운을 상징하는 신성한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베트남 신화 속 용은 하늘의 수호자이자 물의 지배자로 땅의 번영과 보호를 가져다주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용에 대한 숭배는 베트남인의 삶 깊숙이 뿌리내려 있으며 특히 농업 사회에서 용은 비를 불러오는 존재로 생존과 풍요의 핵심입니다. 베트남 용은 음양의 균형에서 양을 상징하며 우주 생명 존재 성장의 에너지를 대표합니다. 용은 또한 음력설이나 용선제 같은 국가 주요 축제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활기찬 행사들에서 사람들은 용춤을 통해 거대한 용 모형을 조종하며 유려한 동작과 고개를 선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연은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섭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이 용춤이 다가오는 해에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는다. 베트남은 풍부한 전통과 다양한 미식 문화가 살아 숨쉬는 나라로 방문객들을 종종 놀라게 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고 이색적인 음식 중 하나가 바로 개고기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개고기는 대부분의 베트남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은 아닙니다. 오히려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며 오랜 세월에 걸쳐 전해 내려온 문화적 전통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공동체에서는 개고기를 귀한 별미로 여기며 건강을 증진하고 심지어 치유력을 지닌 음식으로 여깁니다. 이 전통은 낯설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베트남의 복잡하고도 다양한 음식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역사와 믿음, 그리고 지역별 관습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이 문화는 단순한 미식 체험을 넘어 베트남이라는 나라의 문화적 깊이를 이해하는 하나의 창입니다. 이 독특한 음식 문화를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평범한 관광 경험을 넘어선 베트남의 진짜 모습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뱀주 마시기. 베트남의 문화를 탐험하다 보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독특한 체험이 있습니다. 바로 뱀주입니다. 현지 시장이나 발을 걷다 보면 병 속에 온몸이 통째로 담긴 뱀이 들어있는 술병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뱀주는 쌀이나 곡물로 만든 고도수 술에 뱀을 담가 만드는 전통주로 독특한 향과 더불어 깊은 문화적 유산을 품고 있습니다. 이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뱀주는 민간요법에서 유래한 약술로 독이 있는 뱀의 몸을 고량주에 담가 그 효능을 추출합니다. 사용되는 뱀은 주로 독사이며 이 술은 각종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유한다고 믿어집니다. 뱀주는 베트남 민속 신앙과 전통의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술입니다. 이와 별개로 뱀 피주도 있습니다. 이는 독사를 눈앞에서 도살한 뒤 뱀의 신선한 피를 바로 쌀술과 섞어 마시는 방식으로 코브라와 같은 뱀이 주로 사용됩니다. 현지인들은 이 술이 건강과 활력을
증진시킨다고 굳게 믿으며 이는 베트남과 중국 전통의학에 뿌리를 둔 오래된 습관입니다. 관광객들이 이 술을 마셔보도록 권하는 것도 현지인들의 환대의 표시로 단순한 시음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 땅의 문화와 전통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체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뱀주를 마셔볼 용기가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베트남 거리에서 닌자처럼 옷을 입다. 베트남의 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전신을 완전히 감싼 여성들의 복장은 닌자 부르카 또는 스트리트 닌자라고 불립니다. 이 복장은 긴 소매 재킷, 장갑, 마스크, 선글라스로 구성되며 단순한 패션 선택이 아니라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식입니다. 자외선 수치가 높은 지역에서는 자외선 차단제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피부를 보호해주며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보다 이런 전신 커버 스타일이 더 일반적입니다. 베트남 여성들이 하얀 피부를 선호하는 이유는 단순한 미의 기준이 아니라 농업 중심의 과거와 식민지 시대 그리고 동아시아 미의식의 영향을 받은 역사적 배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창백한 피부는 높은 사회적 지위와 도시 생활을 상징하고 반면에 어두운 피부는 바깥에서 일하는 육체노동과 연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뿌리 깊은 문화적 가치관은 오늘날까지도 강하게 남아있어 많은 여성들이 햇빛을 피하기 위해 몸을 철저히 가리는 복장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복장은 햇빛뿐 아니라 대기오염과 먼지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기능도 합니다. 특히 베트남의 가장 일반적인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를 탈 때에는 필수적인 방어막이 됩니다. 닌자라는 용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감싼 이 스타일에서 유래되었으며 인터넷 밈이나 유머에서 종종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환경과 건강을 고려한 깊은 실용성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기후 변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오늘날 이 복장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생존을 위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독특한 거리의 닌자 패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세발 두꺼비. 베트남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문화적 상징은 바로 삼족 두꺼비, 즉 진산 진찬으로도 알려진 돈 두꺼비입니다. 이 신화 속 생물은 중국 민속 신앙에서 유래되었으며 부와 번영을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 이 두꺼비는 동전 더미 위에 앉아 있고 입에도 또 하나의 동전을 물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며 이는 재물의 유익과 금전운 상승을 의미합니다. 많은 베트남 상점 주인들과 사업가들은 이 두꺼비 조각상을 가게나 집에 두고 재물운과 행운을 불러들이기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은 베트남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동아시아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믿음이 존재하지만 베트남이 독특한 점은 이 믿음을 현지의 영적 관습과 조화롭게 융합시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베트남 상인들은 삼족 두꺼비를 모시는 동시에 토지 신이나 사업의 수호신에게 향과 과일 같은 재물을 바치며 축복을 기원합니다. 고대 민속 신앙과 현대 비즈니스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이 독특한 영적 실천은 베트남만의 특별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베트남의 전통이 어떻게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더 알고 싶다면 앞으로 소개될 이 흥미로운 나라의 이야기를 계속 주목해주세요. 베트남의 낮잠 문화? 어떤 나라에서는 낮잠이 게으름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매우 흔한 일상입니다. 처음 베트남에 온 사람들에게는 점심시간이 되면 동료들이 담요와 베개를 꺼내 사무실 바닥에서 낮잠을 자는 광경이 꽤 충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활기차던 사무실이 점심 식사 후 약 20분 동안은 조용해지고 사람들은 책상에 엎드리거나 바닥에 누워 짧은 휴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낮잠 문화는 베트남만의 전통은 아닙니다. 전 세계의 더운 기후 지역, 심지어 스페인과 이탈리아 같은 남유럽 국가들에서도 낮잠은 흔한 생활 습관입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근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을 피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하고 2시간 동안 점심 식사를 한 뒤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다시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낮잠은 건강에 매우 이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하버드 대학교 보건대학원의 2007년 연구 결과에서 하루 30분씩 낮잠을 규칙적으로 자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6년간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37%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지중해 지역 성인의 심장 질환 발병률이 미국이나 북유럽보다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낮잠의 잠재적 효과 때문일 수 있다고도 지적합니다. 하루 중 언제든 잠을 자는 것은 마치 압력 밸브처럼 작용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하다 해서 베트남의 가장 놀랍고도 기묘한 18가지 사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베트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직접 방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